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을 한 거죠. 9.19 남북 군사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를 파기했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 정지에 이어서 이번에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 만에 남북 간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5km 이내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전투기의 공지대 사격,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 그리고 포 사격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국지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전쟁을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국이 전단지 날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하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전쟁에 이르는 것이죠. 북한이 선제적으로 도발을 감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강력 대응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는 뭐 너 죽고 나 죽자, 뭐 우리 서로 살 길은 없다. 니들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타격한다. 여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남과 북이 이제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 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전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막 나간다고 해서 상대편까지 막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파국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좋아서 이들을 좀 달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무모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자는 것인데, 이제 남과 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화도 없이 이렇게 전쟁 국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언제든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세균전, 핵폭탄전,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아무리 길어졌느니 마느니 해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고 다이어트하고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줄이고 혈압, 고혈압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 줄이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전쟁 한 방이면 다 뒤집니다. 국가가 전쟁을 택하게 된다면 다 죽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래서 정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센 총, 칼, 미사일, 핵폭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바로 국가의 능력이어야 하고 정부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너희들이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역시 전면적으로 다 파기한다. 그래서 어디서든 전면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까지 몰고 간다. 하여튼 북한 애들이 잘못한 건 맞은데 우리까지도 나서서 이것까지 전면 파기하면서까지 전쟁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맞은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한반도가 이렇게 불기둥에 휩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불기둥이 있죠. 바로 석유입니다. 어제 석유공사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투자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무슨 석유, 가스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러면서 탐사 시추 계획을 즉각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한 거죠. 추정 매장량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우리나라 사용량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2035년이면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제 막 하루 종일 흥분하고 오늘 아침에도 막 난리가 났어. 아, 우리나라 드디어 산업국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매장량과 상업화 가능성 이런 것은 탐사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물리탐사죠. 이건 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온다. 좋은 소식인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상업화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80%는 실패 확률인 것이죠. 실패 확률이 80%인데 이거 보고 막 흥분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최산성 있느냐, 경제성 있느냐 이건 별개거든요. 대통령이 흥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언론도 흥분하고 언론이 흥분하니까 언론 따라가는 국민들까지도 와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물론 바람이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산유국이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엄청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하는데. 왜냐? 그동안 이 지역은 원래 가스와 석유가 자주 발견된 곳입니다. 매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채굴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시추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만뒀던 데가 그 안에 막 석유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쌓였을까요?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48년 전 19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온통 신문이 쌩 난리를 치죠. 뭐 석유 원년이니 뭐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니 잘 살게 됐다느니 이렇게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보도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는 듯이 박정희는 싹 씻어버리죠. 그런 거잖아요. 그 후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차원의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인 거예요. 76년에 그렇게 발표하고 77년 1월 그리고 77년 6월에 시추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국민들한테 잔뜩 희망만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는 그때 당시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석유 파동으로. 그래서 국민들은 석유통 들고 석유사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온사인 다 꺼지고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폭망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떨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지율 추락,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따 이 말을 하는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데 무슨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어요. 예? 한번 뽑아주면 영원히 5년 동안, 영원이 아니라 5년 동안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76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유도 본인도 또 속았을 수도 있어. 왜냐?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충성심,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걸로 포장을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다. 왜 자꾸 윤석열을 보면 하는 짓이 이명박이 보이고 박정희가 보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2015년에도 포항 앞바다에서
3,600만 통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석유공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석유공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 소비량의 1.3배고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1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추를 내보니까 뻥이었잖아요. 경제성 떨어져. 매장량 부족해. 이래서 안 한 거거든요. 석유, 가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다. 시추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호들갑 떨 일입니까? 2%에 불과한 경제성 이걸 놓고 그러니까 이런 자원 개발에 사기꾼이 넘쳐나는 거고 또 이걸 시추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업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보물선 찾겠다고 나선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보물선은 눈에 직접 보이기라도 해. 근데 석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석유 나온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인가 나발통인가를 했어요. 첫 번째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옥죄 오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해 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년대 국민하고 2024년의 국민하고 똑같습니까? 의식 수준이? 그때는 박정희가 집권해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세뇌대에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이 우리를 세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뇌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 믿고 대통령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야 합니까? 응? 물리시추 한번 한 것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건 이렇게 이거 데이터 뽑아보고 하니까 이거 있을 것 같아. 지들이 안 뽑아봐도 다 있는지 알아요. 그동안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미국 어느 회사에서 그걸 해봐야 압니까? 나도 알아 있는지. 그동안에 있다는 게 얼마든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불과 7년 전에 도심 한가운데서 천연가스가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막 불이 일주일 동안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성이 낮아서 포기한 거예요. 아니 75년도에도 박정희 시절에도 주택가에서 포항 주택가에서 한 드럼통에 석유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다니까요. 1988년 단독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 나왔고 이 가스로 밥도 해먹고 난방 보일러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16년에도 천연가스가 포항 앞바다에 매장돼 있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포항에는 지금 그 불의 정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의 정원이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면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이렇게 그 유리관으로 막아놓고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 나와. 포항에서는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와. 그 가스로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다니까. 불의 정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 이런 것들이 낮아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것이 막 새롭게 어마어마하게 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무리수다. 진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근데 뭐 보안을 유지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떨떠름하고 대통령은 흥분해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질문 하나도 안 받고 쏙 들어가고 자신 없으니까 질문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시추되고 이러면 과연 경제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2017년도에 일어났던 지진 2번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 시추했다가 고압대가 발견이 되면서 중단이 됐어요. 예? 해제 이상 고압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지진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포항 앞바다 역시 울산 앞바다하고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포항 지진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만 좋으면 되는 것이냐? 국민의 안전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다 날려먹고 지진 나와서 다 죽이고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역시 생각을 해야죠. 이런 무작정 발표해놓고 야 나 이러면 지지율 올라갔냐? 이러면서 또 어제 또
행복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셨나? 그런다고 올라갑니까? 꼬꾸라질 때도 생각해야지.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더 떨어질 때 더 아프다. 물론 올라갈 것도 없지만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우려먹은 일입니까? 이 일이? 박정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려먹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갑자기 국정 브리핑 뭐 첫 브리핑이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경솔한 짓거리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예? 하는 진심 너무너무 경박해.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경솔하고 경박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듣고 하다가 사고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하기 2주일 전에 천공이가 미리 말했다는 거 아니야? 천공. 이야, 우리의 천공 선생, 스승이라고 했나? 지난달 16일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앞으로 된다.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덩어리다. 라고 2주 전에 천공이가 이야기하고 2주 후에 윤석열이 발표를 한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공이 지시를 해서 얘가 발표를 한 건가? 아니면 이걸 발표할 거 알고 천공이가 미리 말했나? 아니면 이것이 쭉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석유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게 뭐 대왕고래라고? 이런 게 프로젝트 이름이 난 모르겠다. 이게 천공한테 먼저 흘러 들어갔나?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것을 천공은 다 알고 있어. 이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2주 후에 혹은 1주 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것을 미리 천공이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주술인일까요? 어마어마한 점쟁이일까요? 어마어마한 염력을 가진 무당일까요? 뭐예요, 이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에? 아이고, 앞날을 예지하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만 어디에선가 들었겠죠. 2주 후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산유국 좋죠.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UAE 대통령도 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산유국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울겨먹던 아이템에 불과하다.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